네, 문병호 의원입니다. 오늘은 어제 발표한 정부의 임대 시장 선진화 조치에 대해서 민주당 전월세 대책 특별위원회의 입장을 브리핑하겠습니다. 먼저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미경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기재위 간사이신 김혜민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이희강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전국 세입자협회 최창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업견 기독연대 사무국장님 나오셨고요. 예. 민달팽이 유니언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어제 정부가 임대시장 선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물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알맹이 없는 빚 좋은 개살구 정책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저희 민주당 전월세 대책 특별위원회 입장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226 임대시장 선진화 조치를 발표했다. 주택가격 5개월 연속 상승, 서울 전세 78주 연속 상승세 속에서 정부가 임대 공급 활성화, 임대차 시장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인식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은 한마디로 빚 좋은 개살구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정부 정책에는 전월세 상한제나 임대주택 등록제 같은 실효성 있는 주거 안정 대책이 없다. 2012년 주택통계조사 결과 등 정확한 주거 지표들을 인용하지 않고 정부 입맛에 맞는 자료들만 선택해 실효성 없는 대책들만 발표했다고 본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월세 소득 공제의 경우 현행 제도만으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2011년 신고 현황을 보면 신고 인원이 약 15,000명에 불과하다. 전체 전월세 가구 830만의 0.18%에 불과하고 월세 가구 352만의 0.43%에 불과하다. 이런 숫자로는 임대차 등록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제도 실효성을 말할 수 없다. 특히 2011년 기준 1인 공제액이 약 100만원 수준인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 소득 공제를 신청하면 월세를 올려줘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임대차 등록 의무제 도입이 절실하다. 또한 절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전월세 입자가 내 집 마련으로 주거 수준을 개선하는 정책들이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민주당은 정부가 말하는 전월세 시장 선진화, 임대차 시장 인프라 구축 후 해법은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한 임대차 등록제 실시라고 확신한다. 정부의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도 월세 가격 동향조사,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 대법원 확정일자 연계 등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도 임대사업자의 임의등록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등록 후 한계 외에 등록 내용도 임대소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민주당은 임대차 등록제를 전면 시행해서 민간 임대시장의 규모와 거래량, 거래 가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효과적인 전월세 대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임대차 등록제를 전면 실시하되 임대주택 등록제를 부동산 등기부와 통합하여 권리관계의 혼동을 방지하고 임대등록제 실시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 대출 경과 개선 조치를 대출 경직 개선 조치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세입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토부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공분을 망각한 제사이다. 국토부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시 전월세 가격 폭등, 전월세 주택 공급 축소, 기존 세입자 과다 보호로 신규 세입자 전입 곤란, 유지 보수 기피로 슬림화, 노후화 우려, 재산권 침해 논란을 일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한낱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주거복지 선진국에서 이미 수십 년 동안 시행해온 제도를 도입도 않고 규제 완화를 반대 사유로 드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은 규제 신설 차원이 아니라 공정한 가불관계의 보장을 통한 임대시장 선진화 차원의 조치로 인식해야 한다. 공공부문에 의한 공공임대 공급 확대를 촉구한다. 정부에서도 인정하였듯이 우리나라의 공공임대는
93만으로 5% 수준에 불과하며 이 같은 수치는 OECD 평균 11.5%의 절반 이하이고 EU 평균 9.4%보다도 크게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선 당시 약속한 행복주택을 20만원에서 14만원으로 축소 발표한 바 있고 2.26 발표에서는 LH 등 재정 한계를 이유로 민간 리츠에 의존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공공임대를 매년 10만원씩 2017년까지 공급하더라도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33만호에 불과하다. 이는 2017년 기준 총 주택 재고량 2061만호의 6.45%에 불과하고 이는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26 임대시장 선진화 조치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주택 등록제가 빠져 실효성이 없다.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임대주택 등록제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정부 여당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공공임대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에 협력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4년 2월 27일 민주당 전월세대책특별위원회 문병호, 원혜영, 이미경, 백재현, 김현미, 유대훈, 전해철, 윤우덕, 정성호, 전해철, 홍종학, 박수현, 이찬열, 이춘석 의원 일동. 이상 제가 민주당 입장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임대등록제 법안에 대해서 이기영 의원님과 김현미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국토위의 이미경 의원입니다. 네, 민주당 전월세 TF에서 국토부와 기재부에 그동안 많은 토론을 하면서 요청을 해왔습니다. 전월세 대책을 세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임대차 등록제를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 그 점이 빠졌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전월세를 살고 있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뭐든지 정책을 제대로 세우려고 하면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차근차근 세워나가야지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전월세를 몇 가구가 살고 있는지 거기서 전세 가구는 몇 가구이고 또 얼마의 전세를 들고 있는지 월세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전월세 동향이라는 그냥 통계조사 하는 정도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확정일자 전세에 해당하는 가구만 해당하는 확정일자 받아놓는 것 이런 정도에 거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월세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월세에 대한 등록이나 통계나 이런 것은 전혀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정확한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월세 등록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또 앞으로 더 나가기 위한 임대 임차인을 위한 보호 조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언제나 임대차 등록제를 하면은 전월세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갈 것이다 이런 주장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번에 확정일자를 등록한 가구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일부만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는 더욱더 등록을 하지 않게 되고 또는 조사를 할 때도 기피하거나 또는 잘못된 조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임대인을 위한 몇 가지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에 있어서 임대인들의 갑작스러운 혼란을 막고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들을 위한 세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 혜택을 주고 합리적인 혜택을 주도록 하고 그리고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되는 다가구 주택의 의무적인 등록 그리고 1가구라 하더라도 임의로 등록할 경우에 혜택을 줘 나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자 해왔는데 혜택 줄 것은 대부분 다 주면서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쓸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은 이미 다 써버리고 나면 언제 임대차 등록이라는 이 꼭 필요한 합리적인
제도는 언제 도입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아까 말했던 대로 확정일자에 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세금을 또 부과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또 늘상 정부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대로 갑작스러운 세금 때문에 이 전세값을 올리거나 이런 일들은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4년에 참여정부 때 실거래가 등록이라는 굉장한 개혁을 했습니다. 늘 다운 계약서를 쓴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얼마의 주택을 사고 파는지 하는 것들이 다 혼동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것을 실거래가 등록을 법제화함으로 해서 당시에 세금이 올라간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불만 가진 여론도 있었지만은,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한 혁신과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하는 점을 생각한다면은, 이런 전월세 대책을, 특히 이런 전월세의 폭등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임대차 등록제를 실시하면서 체계적인 방법을 해나가고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줄 것은 주고, 그러면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틀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임대차 등록제가 이번에 정부의 전월세 대책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지 되고, 결국은 법안은 4월달에 다뤄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4월달 다뤄지는 법안 심사에서 함께 전향적으로 토론되어야지 한다 하는 것을 민주당 전월세 TF는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네. 네, 기획재정위의 김현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임대차 등록 법안에 대해서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이미경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정부에서는 전월세 상한제를 하게 되면은 전세값이 폭등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수년째 미뤄오고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 기사까지 보면 79주째 지금 전세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79주 전에 만약에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었더라면 저는 지금과 같은 전월세 상한의 폭은 이미 반영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도라고 하는 것이 정부는 계속 부작용을 생각해서 막고 있는데,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을 경우라면은 오히려 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대사업자 의무 등록제를 하게 되면요, 그 대상은 3주택 소유자 중에서 1주택 이상 임대하거나 다가구 주택에 해당됩니다. 대상은, 혜택은 3주택 이하를 소유한 만 60세 이상의 자로서 임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상의 피부양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년 이상 임대사업을 유지한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 감면하도록 조세특례 제한법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임대사업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100% 감면하는 것을 조세특례 제한법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종합소득세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것도 조세특례 제한법에 담고 있습니다. 공무원 등 영리행위 금지자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을 가능하게끔 특례를 주도록 임대주택법을 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임의의 등록의 경우에 대해서입니다. 1주택 이상이 임대할 경우입니다. 그 혜택은 3주택 이하를 소유한 만 60세 이상의 자로서 임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 담고 있고요. 2년 이상 임대를 유지한 경우에 소득세 및 법인세를 20% 감면하고 2년을 초과 임대하는 경우에는 30% 감면하는 것을 조세특례 제한법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이경훈 변호사입니다. 정부에서 경제개혁혁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책으로서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참여연대는 지금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지금 공공임대 리츠를 통해서 LH의 재무건전 여건이 악화된 부분을 해결을 하고 공공임대 리츠를 통해서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게 되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 자체는 환영할 만한 내용이지만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 정부의 의지와 계획이 확실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그런 정책을 확실하게 발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LH 그 재무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수익성 있는 사업을 민간에다 넘기고 수익이 적은 국민임대, 영구임대 이런 부분만 LH가 담당한다면 결국은 LH 재정 여건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지금 어쨌든 박근혜 정부가 연간 공공임대주택 11만 호를 하겠다고 그렇게 실현하겠다고 한 만큼 그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달라. 장기 공급 임대와 관련된 부분을 확실하게 밝혀달라 이런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민간임대 주택 공급과 관련돼서 월세 시장으로 급격하게 전세 시장에서 월세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진단에는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금 월세 대책과 관련해서 월세 부분 관련돼서 지금 그 세액공제 부분과 관련해서 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우려하는 임대인들의 어떤 그 걱정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걱정이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임대인들이 월세를 인상해서 이를 만회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액공제 신청을 못하게 하려고 그 임차인들에게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고 또 거기에 불응하는 임차인들에게 보복 조치를 가할 수도 있는 그런 현실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보완 대책들이 마련이 필요하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특히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월세 폭등 규제 대책과 갱신 청구권 제도 이런 것들이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민주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함께 지금 하는 임대차 등록제와 관련해서 이것들이 결국 전세 시장에서 월세 시장으로 급격히 이동하는 지금 현재 민간 임대 시장과 관련돼서 이러한 어떤 소득세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한 어떤 그런 우려들이 자연스럽게 그 임대 시장에 대해서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함으로써 그런 어떤 혜택을 통해서 그런 우려들이 현실적으로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그과 관련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로서 임대 사업자들에게는 지금 5년 내지는 10년의 임대 의무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이 확보가 될 수 있고 또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차료의 급격한 인상 같은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점차적으로 이런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 양성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임대인들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출구를 마련해줘야 된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세입자협회 최창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번에 정책 내는 것은 일단 정부가 이전에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방안이다. 이전에 주로 이제 전세 이주 정책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빚내서 집 사라 하는 정책 아닌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 부양 정책을 냈었고요. 목돈안도는 전세주택 이거 다 용도 폐기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성도 없이 다시 또 월세에 대해서 선거를 앞두고 이야기하는 건 일종의 이벤트 아니냐, 정치 이벤트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이 실효성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계층 이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세액공제를 하겠다 또는 신청을 했다 이걸 주인이 이제 알게 되면 사실은 나가라고 합니다. 아니면 크게 인상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불똥이 누구한테 뛰는 것입니까? 결국 세입자한테 전가되는 이런 상황을 맞을 게 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범위에 있어서 자영업자하고 그리고 알바하는 사람, 실업자 이런 분들은 또 대상이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2,500만
연봉이 되는 분, 이분들, 이 근로자들은 면세 상태에 이미 있다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할 때 사실상 대부분의 월세 가구가 면세점 이하일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면세점 이상은 일부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세액공제 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밖에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릅니다. 이런 방안을 내놓고 마치 월세 대책을 굉장한 걸 내놓은 것처럼 막 홍보를 해대는 것은 정말 나쁘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리츠라고 하는 것도 민간 일종의 회사이고, 그리고 LH가 같이 한다고 하지만 그건 어물쩍 넘어가고 있는데 이들은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학군이 좋은 쪽이나 아니면 수요가 많은 지역 이런 데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변두리나 아는 외곽이나 이런 데 사는 월세입자들은 뭐 이거 있으나 마나입니다. 마음만 아픕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제 오늘 민주당에서 이 등록제 이걸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일가구를 임대 내놓는 이런 분도 모두 등록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정확히 파악되어서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밑거름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주거 바우처 제도가 이제 10월달 시행된다고 하는 건데 그거는 수도권자에서 약간 범위를 더 높여가지고 소득 범위로 현재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소득의 30%를 넘어서면 지원을 하는, 이렇게 그 사람 소득에 맞추어서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선진국들은 그렇게 하고 굉장히 많이 유럽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50% 넘는 나라도 많습니다. 예, 주거 바우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거 바우처를 통해서 해야 되고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통해서 해야 되는 일을 세액공제라고 하는 이런 편법성, 이런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이 정부가 단기적인 이런 시야밖에 안 가지고 있고 선거 때 반짝 효과를 노리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 새누리당은 2년 전에 120만 호, 매년 20만 호씩 짓겠다고 했는데 그건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정부도 55만 호 공약을 하고 행복주택 20만 호, 그 중에 14만 호로 또 줄였고요. 그리고 공공용지에 짓는 것 3만 8천 호로 대폭 또 축소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실제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주거권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말은 선진화 방안인데 사실은 주거권 후진화 방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주로 접근하고 있지 주거권은 안중에 없는 방안이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달팽 유니온 권지웅 대표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단 한 가지인데요. 실제로 이제 공급자 우위 시장의 임대 시장과 수요자 우위 시장의 임대 시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50평짜리, 60평짜리 고급 주택 같은 경우는 수요자가 더 우위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너무 비싸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월세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되게 좁은 집이나 원룸, 특히 청년들이 살고 있는 공간은 절대적으로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수요자가 그 집을 선택하지 않으면 홈리스가 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혹은 아니면 고시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밖에 할 수 없는데요. 그러한 시장에 예를 들면 어떤 세금이 가해진다거나 혹은 아니면 주택바우처 등의 현금이 지급되게 된다면 이것은 임대료 상승을 거의 막을 수 있는 기재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나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이번에 말한 임대료 등록제 등에 대한 사전 조치 없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매우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사전 조치를 꼭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년. 네. 우리 민달팽이 유니온은 청년 주거권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는 단체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정부의 이류 임대시장 선진화 조치는 알맹이였고 빛 좋은 기살구다라는 것이 오늘 회견에서도 밝혀진 것 같습니다. 정부 당국은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임대주택 등록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이 3대 임대차 시장 선진화 조치를
즉각 수용하길 바라고요. 사실은 국토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에게 이 현재 전월세 폭등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미 이 금리가 낮고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면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자들이 이런 것들을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지금 전월세 폭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전월세 폭등이 이루어진다면은 국토부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 등 강력한 조치를 민주당이 취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